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좀 쉴게요. 자, 이번엔 국제거래입니다. 자, 국제거래예요. 국제거래라는 건 이제 뭐냐면 뚜껑 까서 먹는 분이 저 외국에 계세요. 소비자가 어디 있어요? 해외에 있는 걸로 가정하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고요. 해외가 수입국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우리나라가 부가세 때리고 만약에 해외에서 소비되니까 해외는 자기네 나라에서 소비되니까 자기네 나라가 또 때리면 이 물소비에 대해서 세금이 몇 번 과세되는 거예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때려야 될까요? 소비지. 뚜껑 까서 먹는 놈이 있는 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나라 간에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나라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때릴 거야. 어떤 나라는 아유 뚜껑 까서 먹은 사람 있는 국가가 때려야지.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니까 가트 체제에 이걸 합의를 봐요. 가트 체제에 다자간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고요. 소득세제는요 1대1로 해결해요. 조세조약이나 이런 걸로. 우리하고 영국, 우리하고 일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다자간의 틀 안에서 국제회원국들은 서로 이제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가트 체제의 정신이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WTO 회원국들 한 230개 되죠? 그거는 다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동참하는 걸로.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977년인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77년도인가 들어왔죠? 꽤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이 부가가치세가 88년도에 들어옵니다. 1980, 우리 한참 올림픽 때 그들은 부가세를 도입을 해요. 우리보다 십몇 년이 늦다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대한민국 제일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전 세계에서는 한 5번째 정도로 이게 평가를 받아요. 부가세는 워낙 대한민국 잘 돼 있다고. 이게요. 제가 볼 때는 5손가락 안에 3손가락 아니라고 봐요. 워낙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이게. 근데 이제 우리도 회원국이니까 어떻게 해요? 동참해야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동참합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자, 여기 한국이에요. 여기 일본입니다. 조금 크게 써야 되겠네요. 아니요, 저 멀리 계시면 잘 안 보이실까봐 그래요. 얘네들보다 크게 써야지 이게 아니고요. 네, 자, 네, 보세요. 지금 여기서 텔레비전을 수출해 볼게요. 일본에다가 한 300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죠. 이 텔레비전. 근데 소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일본인데 여기에 아이파라는 애한테 LCD를 사갖고 그 LCD 여기다 장착해갖고 일본에 여기 뭐 저편이 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LCD를 팔아요. 80억이에요. 80억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얘는 과세 사업자죠. 쌀 파는 게 아니라 LCD 파니까. 얘도 과세 사업자인데 해외에다 파는 사업자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래징수를 작동하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8억. 그러면 이제 매출 매입 생략하고 매출세액 얼마야죠? 8억. 매입세액 없다고 치고요. 그럼 납부세액 얼마입니까? 8억. 자, 여기에요. 해외에다 팔았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장착돼서 결국 일본에서 소비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구현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사인하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8억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LCD가 지금 우리나라 소비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되잖아요.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누가 돌려줘야 돼요? 아니 누구 A 돌려줘야 돼요? S한테 돌려줘야 돼요? S 돌려줘야죠. 얘 돌려주면 얘는 좋아하겠죠. 뭐지? 뭐 이러겠죠. 한번 받아서 다리 놓은 건데 로또인가? 뭐 하겠죠. 얘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환급세액은 뭐보다 뭐가 클 때만이라고 그랬어요. 매입세액 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야만 신고서 확인하고 과세관청 확인하고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돌려주는 방법은 매출세액을 0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신고서를 꾸미게 하되 매출세액이 0이어야 이게 8억이 전부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0세율 제도예요. 0% 세율.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게 0%라고요. 세율을. 이게 그런데 아까 면세 쌀판 이 쌀집은 부가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꾸며요, 못 꾸며요? 못 꾸며요. 이건 해외에다 파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내가 부가세 부담한 건 다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이게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세율은. 그러면 매출세액이 얼마가 돼요? S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서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과표에 300억, 세액에 빵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세율이 0%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액이 얼마가 되는가? A는 없죠? A는 없는 걸로 가정했잖아요. 근데 S는 있죠. 지금 줬잖아요. 8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를 돌려받습니까? S는? 근데 국가가 그냥 돌려줄 수 없으니까 신고서 꾸며서 내고 이 수출 실적 명세서라든지 관련된 서류 갖고 와. 그럼 우리가 확인하고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환급세액이에요. 그러면 회원국으로서 의무 다 했나요? 못했나요? 다. 회원국으로서 지금 우리도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돌려줬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수입만 해요? 아니 수출만 해요? 수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율 몇 프로죠? 그럼 뭐 일본에서 수입하든 중국에서 수입하든 그건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해야죠. 자, 이렇게 하나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이번엔 이건 아까 수출이었는데 이번엔 수입이에요. 그럼 어디서 소비돼요? 한국에서. 그럼 우리나라 세율로 때려야죠. 우리가 소비지국이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우리나라 세율 몇 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10% 때리는 거예요.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본의 소니라고 해볼게요. 이거 파는 게. 근데 소니가 거래 증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넣어주기는 거의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그쵸? 그러니까 거래 징수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달이 놔줘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근데 이게 재화예요. 그러면 이제 국경을 지키고 있는 우리 행정관서 어디가 있어요? 관세청이 있다는. 그래서 세관장이 그 거래 징수 의무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세관장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자한테. 그리고 저희가 사업자면 수입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거예요. 세관이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용역 같은 개념은 통관 절차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그러니까 용역의 수입을 과세거래로 규정을 못해요. 대한민국이. 다리 놓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다리 놓을 방법이. 이게 자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을 위해서 수출하는 건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하고요? 0%. 들어오는 건 10%.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수출할 게 뻔한 거라면 이게 수출할 게 뻔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안다면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 일종의 사전 수출이죠. 이게 본 수출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수출할 여기 장착돼서 해외 나갈 게 뻔하다면 왜 받아서 돌려주냐는 거예요. 안 받고 안 돌려주면 편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수출 방법을 신용장 방식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려 볼게요. 얘가 일본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생전 처음 보는 300억 외상으로 달래요. 처음 보는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아무리 모험을 좋아해도. 국내에서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300억 외상 달라고 그러면 안 줄걸요? 그러니까 국제 간에 S하고 이 J만 있으면, 이 아프리카에 J만 있으면 이 거래가 잘 성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역학이나 이런 데서 고안해낸 게 신용장 제도죠. 신용장이라는 게 뭐예요? 얘 외국의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줘가지고 얘가 걔를 믿고 물건 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LC, 레터 오브 크레딧인데 마스터 LC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신용장. 쉽게 생각하세요. 보증서 줬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나중에 영세로 가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신용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이 또 그걸 다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내국 신용장이라고 해요. 보세요. 얘가 지금 텔레비전 팔죠. 근데 얘한테 이거 외상으로 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얘기하죠. 야, 아프리카 제이한테 연락 왔어? 뭔데? 텔레비전 300억 원어치 사겠대. 돈은 외상이지.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아유, 야, LC 개설 요구했어. 열렸어. 한 거예요. 됐냐? 너도 외상으로 줘봐. 야, 그럼 얘가 못 받으면 난 너한테도 한 번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스터 LC를 바탕으로 이쪽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갖고 또 보증을 세워가지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또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로컬 LC예요. 그게 내국 신용장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 믿고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로컬이 열렸어요. 자, 로컬이 열렸어요. 내국 신용장이 열렸다고요. 그러면 사전 수출일 게 뻔해요, 안 해요? 뻔하니까 왜 받게 하냐는 거예요. 0% 하면 되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라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가 0%니까 얘한테도 얘가 얼마가 돼요? 0. 그러니까 0. 그럼 얘는 매출세액 0. 매입세액 공제액도 0.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세금 계산서 받으면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죠. 보세요. 얘는 국내 사업자일까 아닐까요? 국내 사업자야 아니에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주고받아라 이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액만 없는 거지. 얘는 세금 계산서 내면, 세금 계산서 안 내면 차등해갖고 제지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세청이요. 뭐 월드청이요? 전 세계에 다 우리한테 부가세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때리고 제지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해외 사업자랑 거래하면요.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를 해줘요. 면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아닌데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면 2% 가산세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면 그땐 가산세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영세율이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업자하고 거래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가 된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아무리 영세율이라도 세금 계산서 주고 받아야 된다. 자,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첫 시간에 지금 10%, 그 다음에 면세, 그 다음에 국제거래에 대한 가장 우리 부가가치세가 기본으로 끌고 가는 논리, 틀, 그걸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교재 확인하는 것부터는 잠깐 좀 쉬셨다 하겠습니다.